한국교회 총연합이 최근 발의된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교의 건화기념과 교육 방향을 침해할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제52회 순복음 세계 선교대회가 오는 27일부터 사흘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선교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를 주제로 열립니다. 기후위기와 전쟁이라는 이중 재난 속에 신음하는 지구를 살리기 위해 기독교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기독교 교육계가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한국교회 유권자 운동에 나섰습니다. 벨라루스에서 사상 처음으로 전국 규모의 복음 전도 집회가 열려 수백 명이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교총은 개정안이 신학교를 비롯한 기독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교육기관들의 뜻을 모아 국회에 반대 입장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학교법인의 개방이사 선임 의무화 비율을 기존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외부 회계감사 대상을 기존 대학교에서 초중고교까지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교총은 상임회장 회의에서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학교의 건화기념과 교육 방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외부 인사의 참여 확대가 기독사학의 운영 자율성을 약화시키고 교육 환경까지 흔들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정석 대표회장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신학대학의 자율성과 신학교육의 독립성까지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 신학교육의 자율성은 어떻게 돼요? 신앙교육의 자율성. 이거는 우리가 한교총 차원에서 좀 강력하게 우리의 입장을 얘기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각 신학대학교에 있는 담당자들과 함께 또 총장과 더불어 의견을 모은 다음에 종합해서. 이에 한교총은 각 교단 신학교와 사학 미션 등 기독교육단체와 연대해 국회에 반대 의견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한편 한교총은 이날 예장 100석과 교단을 통합한 예장 100석 대신에 회원 자격 소멸을 공식화했습니다. 또 지난해 추진됐다 무산된 정관 개정과 관련해 보다 체계적인 논의를 위해 다음 회의 전까지 정관 개정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제52회 순복음 세계 선교대회가 오는 27일부터 사흘간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성전에서 선교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를 주제로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세계 각국에서 사역 중인 선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복음 전파의 본질과 시대적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자리로 마련됩니다. 특히 올해는 선교사 자녀들로 구성된 찬양팀 브릿지 메이커스가 처음으로 무대에 올라 다음 세대 선교 비전과 헌신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입니다. 또 대회 기간 동안 파주 영상수련원에서는 선교사 수련회가 함께 진행돼 사역 재충전과 교제 시간도 이어집니다. 한편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현재 전 세계 67개국 677명의 선교사를 파송해 1096개 교회를 세우며 세계 복음화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로 인한 괴물 산불과 지구촌 곳곳의 전쟁으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깊은 신음을 앓고 있습니다. 제43회 환경주의를 맞아 교계가 한자리에 모여 생태적 회심을 다짐했는데요. 현장에 김혜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테이블 위 거칠게 쌓인 벽돌 더미, 무너져 내린 창조 세계를 상징합니다. 하지만 그 틈을 채운 건 절망이 아닌 생명을 살리는 꽃과 성서, 그리고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외면했던 땅의 고통을 돌아보고 피조 세계와 상생하는 청지기가 되겠다는 다짐이 상징물에 그대로 녹아들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 가혹한 현실 앞에서 더 이상의 침묵과 방관을 거부하고 생태적 회심을 통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전적으로 동참할 것을 고백합니다. 올해로 43회를 맞은 환경주의 연합예배는
기후붕괴와 전쟁이라는 이중 재난 속에 신음하는 대지를 향한 한국교회의 사명을 재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자국을 지키겠다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나를 세우고 파괴하는 그 죽음의 세상이 이제 끝을 내야 합니다. 우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기후위기를 교회의 선교의 사명이자 또 사회적 사명으로 고백합니다. 참가자들은 기술적인 보완을 넘어 인간 중심의 문명을 바꾸는 존재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혐오의 칼을 쳐서 땅을 일구는 보습을 만들듯 교회가 먼저 생명의 숲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창조 세계의 신음은 절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고통과 무관한 존재가 아닙니다. 보습을 들고 땅을 일구어서 이 전환의 과정에 참여할 것인가. 기후위기를 막는 녹색교회의 실천은 거창한 구호에 머물지 않습니다. 일상 속 제로웨이스트숍 운영부터 탄소를 배출한 만큼 쌓아두는 탄소원금, 이웃 시골교회를 위한 태양광 발전소 설치까지 일상 속 실천이 곧 예배가 됩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올해는 전국 16개 교회가 녹색교회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성도 10명 남짓한 작은 개척교회의 이름도 당당히 포함됐습니다. 규모의 한계와 좌절을 딛고 연대의 힘으로 창조세계 살리기에 동참한 수원 바라온교회의 사례는 신선한 도전을 줍니다. 기후위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문제는 외면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작은 규모로 대체 뭘 할 수 있을까? 좌절들을 경험하면서 우리 개교회 단위로 하는 것보다는 함께 연대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돼서 말뿐인 서사와 담론을 넘어 온몸으로 평화의 보습을 만들어가는 녹색 그리스도인들. 무너진 벽돌 틈 사이로 생명을 일궈내는 이들의 거룩한 전환이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교회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기독교 교육계가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한국교회 유권자 운동에 나섰습니다.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는 학부모 기도회를 열고 교육감 선거의 중요성을 알렸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전국 기독교인 5,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도 공개됐는데 성도 3명 중 1명은 올해 교육감 선거가 실시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절반 이상은 교육감의 재정 권한과 학교 선택권 등 핵심 권한에 대해서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학미션은 앞으로 후보별 정책 분석 자료를 공유해 성도들의 책임 있는 투표 참여를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위치한 벨라루스에서 사상 처음으로 전국 규모의 복음 전도 집회가 열려 수백 명이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크리스천 데일리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빌리그레암 전도협회는 최근 벨라루스 치조프카 아레나에서 희망의 축제를 개최했으며 전국 약 700개 교회가 참여했습니다. 이번 집회에는 15,000여 명이 몰렸고 플랭클린 그레암 목사는 집회에 앞서 알렉산드르 루카센코 대통령과 만나 정부의 집회 허가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그레암 목사는 집회 후 복음주의 교회들이 함께 모일 수 있도록 허락해준 데 감사하다며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벨라루스를 위한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기독교 인권단체들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에리트레아 인권특별보고관 임무 연장을 촉구했습니다. 영국 크리스천 투데이에 따르면 인권단체 세계기독연대는 에리트레아에서 기독교인을 포함해 약 10,000명 이상이 재판 없이 장기 구금돼 있으며 종교 자유와 시민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체들은 에리트레아 정부가 유엔 인권 감시를 거부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감시와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삼성전자노사가 총파업 직전 성과급 조건을 잠정 합의하며 생산 차질 위기는 넘겼지만 영업이익 연동을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과제로 남았습니다. 당장 자동차와 조선, IT 등 다른 업계 노조들도 비슷한 방식의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관련 논의가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한국 최대 해운사 HMM의 초대형 유조선 유니버셜 위너우가
현지 시각 20일 이란이 사실상 봉쇄 중인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왔습니다. 지난 2월 말 미국과 이란 전쟁 발발 이후 81일 만에 호르무즈 해협 내에 갇혔던 한국 관련 선박 26척 중 한 척이 처음 해협을 통과한 것입니다. 한국 선적인 유니버셜 위너호는 원유 200만 배럴을 싣고 울산에 입항 예정입니다. 가자지구 9호선에 탑승했다가 지중해 공해상에서 이스라엘 해군에 체포됐던 우리 국민 활동가 2명이 현지 시간 20일 무사히 석방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스라엘의 국제규범 위반을 강하게 비판하며 외교적 대응을 지시한 지 하루 만에 추방 형식으로 풀려난 겁니다. 청와대는 이스라엘의 납포 행위에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도 우리 국민이 즉각 석방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드러난 GTX-A 삼성역 구간의 대규모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국토부와 행안부에 엄정한 실태 파악과 안전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이번 사태로 오는 6월 예정됐던 삼성역 구간의 정상 개통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6.3 지방선거에 나선 여야 후보들도 정면 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즉각적인 공사 중지를 요구한 반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시민의 삶을 볼모로 한 협박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2차 고유가 피해 지원금 신청자가 지급 개시 사흘 만에 1,50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사흘간 지급된 금액만 2조 원이 넘으며 1차 지급분을 포함해 누적 신청자는 1,798만 명, 전체 누적 지급액은 3조 7,20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우리나라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개인형 퇴직연금, IRP 투자의 급증에 힘입어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5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연간 수익률 역시 6.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상장 지수펀드 등 실적 배당형에 투자한 상위 10%와 예금에 묻어든 하위 10%의 수익률 격차가 40배 가깝게 벌어져 투자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에서 생애 처음으로 부동산을 구입해 등기를 신청한 매수자가 7,300명을 돌파하며 부동산 화랑기였던 2021년 11월 이후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나온 매물들을 30대 중심의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노원과 강서 등 15억 이하 주택 밀집 지역에서 대거 소화한 결과입니다. 10대 청소년의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 관련 실손보험금 지급액이 지난해 22억 7천만 원을 기록하며 2022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 10명 중 4명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인 상황에서 자극적인 쇼폼 영상 노출과 SNS를 통한 비교 심리가 정신건강을 악화시키는 주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굿TV 뉴스 김혜인입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의 이란 군사 타격을 비판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성명을 통해 이번 공습이 국제법을 위반했고 중동의 안정을 파괴했다는 인식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충돌 당사국들이 대화와 협상 궤도로 조속히 복귀하고 전쟁의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즉각 재개에 선을 긋고 외교적 해법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0일 네타냐후 총리가 본인이 원하는 일은 무엇이든 할 것이라며 이란에 한 번의 기회를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은 이 발언이 이란 주요 인프라 공습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네타냐후 총리의 입장과는 상반된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사법당국이 쿠바 전 대통령 라울 카스트로를 기소했다고 현지 시간 20일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기소는 트럼프 대통령이 쿠바의 정권 교체를 추진하며 군사적 조치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보도 직후 미군 남부사령부는 니미츠 항공모함과 구축함 등으로 구성된 항모 강습단이 쿠바 앞바다인 카리브해에 배치됐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특정 전략 광물 자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리창 국무원 총리가 발표한 이 조례는 전략 광물 자원에 대해 보호성 채굴 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외국 자본이 광물 자원 탐사와 채굴에 투자될 때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면 심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 조례는 다음 달 15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스라엘 당국이 가자지구 국제 구호선단 활동가들을 결박하고 무릎 꿇린 영상이 공개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이스라엘 국가안보장관이 활동가들을 조롱하는 영상을 게시하자 유럽연합과 캐나다 등은 국제법 위반이라며 항의했습니다. 미국 대사도 이를 비열한 행동이라 규탄했으며 네타냐후 총리 역시 공식적으로 장관을 비판했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이란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전 세계가 6개월에서 12개월 이내에 식량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보도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식량 가격에 체계적인 충격을 초래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가격 급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픈AI가 기업 공개를 위한 기초 서류를 이르면 오는 22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비공개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현지 시간 20일 외신은 오픈AI가 투자 설명서를 준비해왔으며 오는 9월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변종 에볼라 바이러스가 아프리카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기준 콩고 민주공화국과 우간다의 의심 사례는 600건이며 사망자는 13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유행 중인 바이러스는 치사율이 최대 50%인 분디부조 변종입니다. 현재 이 변종에 통하는 백신이 없어 미국을 포함한 각국은 해당 국가 방문자의 입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배보경입니다. 내일은 오전부터 하늘이 다시 맑아지겠습니다. 제주도에는 오전부터 오후 사이 또다시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 들어있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6도, 강릉 19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26도, 대구와 부산 23도, 제주 22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기독사학의 정체성은 단순한 운영 원칙이 아니라 건학 이념과 교육 철학을 지켜온 오랜 가치입니다. 사학법 개정 역시 획일적 규제가 아닌 대학의 자율성과 종교적 정체성을 함께 보호하는 방향으로 논의돼야 할 텐데요. 다음 세대에 어떤 교육을 남길 것인지 지금 우리 사회에 균형 있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